미안해. 아, 미안해. 함께 가쇼 해놓은 거 미안하다고. 자, 봅시다. 오늘 수업은 이산 확률 분포. 소리 잘 들리고. 오늘 수업은 이산 확률 분포와 이항 분포를 관계를 빨리 살펴보고 연속으로 넘어가는 것이 오늘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넘어간 다음에 오늘 2교시는 정규 분포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수업 목표는 15쪽에서부터 어디까지 갈 거냐면 쭉 가요. 나의 목표는 오늘 43쪽까지 갑니다. 43쪽까지 다 가는 게 오늘 나의 목표인데 과연 다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43쪽까지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15요. 43쪽까지 가는 게 나의 목표고요. 내용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개념 설명이 그냥 겁나 긴 것뿐이에요. 내용이 그냥 내용 설명이 긴 것뿐이지 그 막상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는 거고 유형은 오늘 그래서 미리 얘기하지만 오늘 유형은 13개인가를 보게 됩니다. 좀 많아요. 유형은 좀 많이 보게 되니까 지금부터 바쁘게 움직여야 돼요. 우리 지금부터 바쁘게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합시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봐. 15쪽입니다. 시즌2 15쪽에 우리 대표형 2의 6번. 여기 15쪽이 2-6번. 이 문제부터 좀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풀어드리겠다가 아니라 이 문제는 좀 변수 사이에 관계가 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딱 하나. 바로 뭐 하나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냐면 그 변수 사이의 관계를 좀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게 지금 여기서의 주된 키워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맞아. 오늘부터 1학년 들어온다. 니네 클리닉 할 때? 니네 할 때 1학년도 올 거야? 저기 가서 1학년이랑 같이 볼 거예요. 1학년도 똑같이 시험 볼 거니까. 1학년도 시험 볼 거라서 오늘 다 같이 시험 보시면 되고 너네 클리닉 할 때 1학년이랑 같이 해? 알지? 왜? 얘기했잖아 내가. 1학년이랑 같이 한다고. 그래도 1학년은 여자애들밖에 없어서 편해. 선택해. 1학년, 2학년. 참고로 2학년 남자애들밖에 없어. 1학년, 2학년. 맞잖아. 2학년 남자밖에 없잖아. 남자 다수의 여자 하나 아니야? 선택해. 주은이. 1학년, 2학년. 차라리. 다 남자들로 둘러싸여서 너네만 할래? 아니면 여자들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 같이 여자랑 같이 할래? 여자가 낫지? 여자가 낫지. 아무래도 편하지?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1학년들은 뭔제니? 첫날부터, 첫 학기부터 너는 단 한 번도 토요일에 부른 적이 없죠, 1학년 때. 걔는 첫 학기 때부터 토요일로 나오고 얼마나 불쌍해 걔네. 그걸 얘네한테 얘기해봐. 얘는 토요일로 안 나와. 그치? 2학년들은 토요일로 안 나오잖아. 너 빼고 다 안 나오잖아. 2학년들은 안 나와. 참고로 여기 누나들은요 1학년 때 토요일에 나왔어요. 여기 누나들은 1학년 때 토요일에 나왔어요. 너네만 유일하게 토요일에 안 나오는 고딩이에요. 최초야 최초. 얘네가 최초야. 내가 고딩하면서 토요일날 수업을 고딩을 안 하는 거는 니네 학년이 최초예요. 니네 학년이 최초였어. 이 학원을 4년 다니면서 4년 동안 이 학원 다니면서 니네가 최초야. 자, 보도록 합시다. 보자. 야, 다운 받았냐? 아니 제가 다운 받은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시즌 2 진짜 몸밖에 안 보이는데. 내려봐. 아니 봐봐. 아니. 아, 진짜. 아, 여기 공지에 있잖아. 내가 공지해놨잖아. 그래요? 이거 뭐야? 시즌 1밖에 없잖아요. 난 시즌 2를 분명히 올렸는데. 다른 학원에만 올리고 너네는 안 올려줬을 리는 없는데. 다른 학원은 올렸거든 내가 분명히. 지금 다시 재공유해줄게 그러면. 다른 학원에 올렸던 그 공지사항 똑같이 공유해줄게. 아니 다른 학원은 올려져 있거든. 응, 지금 올렸어. 확인해봐. 응, 지금 공지됐지.
24년에 올린 공지를 지워야겠다. 그러면. 됐지? 너네는 안 올려줬구나. 다른 학원만 올려주고. 미안하다. 차별하고 싶은 건 아니었어. 미안하다. 다른 학원에 올려놨어. 너네도 똑같이 올려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됐냐? 15쪽? 응. 자, 봅시다. 가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15쪽에 2-6번은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관계 하나만 보자 이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왜 변수들 사이의 관계만 보고 싶냐면 2021학년도 9월에 나왔었던 기출문제인데 얘네들이 현재 보게 되면 왜 변수 관계만 보자면은요. 봐봐. 얘네도 확률 분포표가 있습니다. 그때 얘네도 확률 분포표의 유일한 차이점 하나만 좀 찾아보세요. 뭐만 달라요? x, y라고 주어져 있는 요 칸에 있는 숫자만 다르죠. 다시 한번 뭐냐면 확률은 지금 현재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보니까 확률은 다 똑같죠. 그러니까 확률이 이미 다 똑같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결국 뭐 어떤 얘기들을 좀 하고 있냐면 확률이 현재 똑같다는 거잖아. 그럼 확률이 똑같으면 다시 한 번 더 얘기했을 때 결국 뭐냐? 얘네들은 결국 여기 있는 x를 가지고 y를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해줘도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x에 있는 숫자들 1, 2, 3, 4를 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11, 21, 31, 41을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보는 순간 우리는 바로 딱 감 잡아야 돼. 왜 바로 감을 잡아야 되냐면 여기 딱 보자마자 우리는 바로 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와야 됐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봐봐. 그럼 여기 있는 11이라는 여기 있는 1이라는 거를 가지고 나는 여기 있는 11을 만드는 거고 여기 있는 2라는 거를 가지고 나는 여기 있는 21을 만들고 3이라는 거를 가지고 31을 만들고 4라는 걸 가지고 41을 만들겠다라는 게 나의 목표야. 그치? 그럼 여기에서 이 4개의 숫자들 전체 공통점을 찾아봐. 4개의 숫자들의 전체 공통점을 찾아보게 된다면 여기 앞에 있는 요 숫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기는 얘네 4개의 숫자들이 있을 건데 이 4개들의 숫자들은 사실상 여기로 봤을 땐 얘네들이 다 몇의 자리로 바뀌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나요? 10의 자리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다시 한번 뭐냐면 여기 있는 모든 숫자들을 가지고 여기 10의 자리를 가지고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야. 다시 한번 뭐야? 우리는 여기 있는 x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일단 y가 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냐면 10을 곱해야지 y가 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는 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여기 곱하기 10만 해서 끝내는 게 라고 본다면 그것도 아닌 게 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보게 되면 여기 10 곱하면 10, 10 곱하면 20, 10 곱하면 30, 10 곱하면 40이죠. 근데 여기 있는 뒤에 숫자들은 다 더하기 얼마가 돼 있어요? 더하기 1이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다가 얼마까지 해주는 게 끝인 거야? 이렇게 더하기 1까지 해준 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확률 변수 y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요런 관계만 눈치를 채면은 오히려 얘네들을 가지고 평균과 분산 찾는 거 쉬워 어려워? 쉽지. 왜? 어차피 vx, ex 가지고 찾는 거니까.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vx, ex 가지고 찾는 거니까 그것들은 오히려 편안하게 답을 구할 수 있다.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가볍게 복습합시다. 바로 여기는 2에 우리는 10, x 더하기 1이죠. 이 y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야 그럼 이거 어떻게 바뀌어? 참고로 다른 학원에서 수요일날 이거 할 때 대답 못해가지고 욕먹었어요 나한테. 너넨 과연 대답할 수 있나 보자. 자 이거 어떻게 바뀌어요? 10 뭐라고? 오 정답. 다른 학원보다 나아요. 자 그랬을 때 여기 그래서 10 곱하기 2, 2x 하고 거기에 더하기 1 이렇게 우리가 바꿔줄 수 있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평균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라 그랬어요. 그냥 원래 가지고 있는 여기 있는 요 x 대신에 그냥 2x로만 바꾼다. 끝. 이게 그랬지? 그럼 여기에서 분산 구해봐. 그럼 분산은 뭐가 돼요? 준이 분산 찾아봐. 뭐야? 왜 갑자기 펜 드랍이 됐어? 야 왜 갑자기 펜 드랍이 됐어? 분산 뭐야? 기현이 분산 뭐야? 분산 어떻게 구해? 누가 앞에 보래 이씨. 분산 어떻게 구해?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앞에 있는 요 숫자 있죠? 얘 제곱한 거에 vx.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10을 제곱한 거에 vx.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x 앞에 붙어있는 숫자를 제곱한 다음에 거기에 분산 곱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아 맞아 현민이. 니네 학교 수능 특강 쓴다며?
확률 같은 게? 맞아요. 응. PDF 안 줘야지. 있는데 주지 않겠습니다. 저도 PDF 있거든요. 샀거든요. 아, EBS 거기에서? 그래. 네. 5천 원 주고 사. 근데 학교에서 할 때는 페르스는 안 될 것 같아서 월요일에 싹다 가서 수능 특강 하려고. 야, 너네 학교 써 안 써? 수능 특강. 얘는 담배령 어려울 거. 하긴 일 처리가 참 늦어요. 야, 너네 부교재 쓰니? 이번에? 안 쓰겠지? 시간표도 3월 4일에 알려준다고 했어. 너네는 왜 그러는 거야, 학교가 도대체? 국민 우리 야, 쟤네 이번에 엄맹가 화작인가 거기에서 문학도 같이 사오라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독서는 어. 뭐지 문학과 창작 거기서 독서를 사오라 했던 거고 어. 엄매도 수특을 사오라 그랬고 수특 언어와 매체를 사오라 그랬다며. 그 화작도 사오라 했던 거고 그러니까 화작이 문학 같이 사오라 하지 않았어? 문학? 문학을 사오라는 얘기는 독서는 다른 선택 과목 알뜰땡이 내고지도 않았는데 아니야, 내 생각에 화작에서 문학 써. 그러니까 독서를 다른 데서 고른 거야 그냥. 화작에서 문학 써. 공통 과목에서 100%야. 자, 그런 의미에서 너는 이제 죽었습니다. 너는 이제 시험 대비 변형 교재에 수능 특강에 실릴 거예요. 야호! 수능 특강 하는 게 의미가 있어졌어요 이제. 수능 특강 하는 게 의미가 있어졌어요. 아 맞아, 수능 특강 사와. 3주 뒤까지. 알았지? 3주 뒤까지 사오면 돼요. 응? 뭐라고? 아, 수특 언제 쓰냐고? 다다음 주 아니면 다다다음 주야. 그러니까 미리 얘기한다고. 사와. 6,000원이면 돼. 아, 8,000원이야 요즘은? 8,000원이야 6,000원이야? 일단 만 원 한 장 들고 가면 수특 확통을 살 수 있어요. 10,000원 한 장만 들고 가면 돼요. 엄마한테 엄마 10,000원만 해가지고 10,000원 한 장만 들고 가면은 수특 살 수 있어요. 일주일 전에 말했어. 카톡방에 다시 한 번 더 공지해줄게요. 확통만 사와. 확통만. 너네는 수원 스투도 사오라고 하고 싶은데 수원 스투는 사지 말고 내가 그냥 나중에 필요한 문제들만 뽑아서 줄게 시험 때. 알았죠? 너네는 수능 대비할 때 이제 3월 말 4월 달 되면 한 달 동안 이제 한 2주 3주 정도 내신 대비 집중 기간이거든. 그때 내가 수능 특강 문제 좀 프린트해서 미리 한 번에 드릴 거예요. 감 유지하라고 좀 풀어보라고. 알겠지? 휴강할 때 수능 대비 수학 휴강 기간이 있어요. 그때 숙제로 드릴게요 한 번에. 알았냐? 알았냐고. 야, 그래도 이번 수특은 쉬워. 작년보다. 작년 건 최악이었어. 이번엔 그래도 좀 차악이야. 이번엔 좀 쉬워. 내가 이번에 5건 다 봤는데 할만해. 올해는 조금 좀 할만해. 작년이 최악이었어요. 작년 거는 예제부터 그지 같은 거 내가 나가지고 그지 같았는데 올해는 좀 그래도 좀 할만해요. 자, 대표형 3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오는 기출 문제죠. 근데 요거는 요즘 안 나와요. 봐봐, 언제 나온 거야 이거? 2010년. 너네 몇 살? 엄마 맘마 할 때요. 대체 여기까지는요. 맞잖아. 애기 시절 아니야. 애기 시절. 너네 4살. 너네 3살. 그쵸? 여기까지는요. 넌 3살, 넌 4살. 엄마 맘마 이러고 있을 때 이때 선배들은, 이때 어른들은, 이때 19살들은요. 이걸 풀었답니다. 실제 이게 이과 문제고요. 당일 배점은 4점짜리일까요? 3점짜리일까요? 이거는요. 이거는 3.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요즘은 자취를 감춘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이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요즘 잘 안 나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간혹 학교에서 내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날로 드시면 돼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런 문제의 키워드는 딱 하나만 얘기하자. 이런 문제는 뭐만 잘 그리면 된다 그랬습니까? 이렇게 확률 딱 줬죠. 확률 질량함수 줬다는 거는 확률을 줬다는 거야. 그럼 확률 딱 줬으니까 우린 여기에서 얘 가지고 뭐만 잘 만들기만 하면은 답은 나올 거야. 그렇지. 표 열심히 만드세요. 열심히 표를 그리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우리는 확률 변수 x가 있고 그때의 확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확률 변수는 몇부터 몇 가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취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 오른쪽에 보면 숫자가 있습니다. 몇부터 몇 가지? 그치. 1에서부터 5까지만 쭉 가니까 그럼 1에서부터 5까지만 이렇게 쭉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1에서부터 5까지만 이렇게 쭉 그리셔서 쭉 가. 이런 식으로.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총합은 1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네, 총합은 1이에요.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서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 확률을 다 일일이 채우면서 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기만 하면은 어렵진 않을 듯 싶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 확률을 하나 이렇게 채워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우리 여기 봐봐.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봐봐. 그럼 첫 번째 여기 확률 변수 x, 즉 여기 있는 스몰 x에다가 우리는 지금부터 1을 집어넣었을 때의 확률을 찾으라는 게 이때 그 첫 번째 확률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1을 집어넣으면 여기 확률 찾아봐. 얘 확률은 그럼 몇 분의 몇이 되겠습니까? 1 집어넣으면 확률 몇 분의 몇? 마이너스가 되지 말라고 절대값 줬죠?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7분의 3이 첫 번째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럼 2 집어넣었을 때의 확률은 7분의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7분의 2가 두 번째 확률. 3일 때는요. 7분의 얼마? 7분의 1. 4일 때는요. 얼마? 0이고 5일 때는 그래서 7분의 또 얼마? 그치? 이렇게 해가지고 확률이 이렇게 준 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확률 분포표를 찾았지. 우리는 시시하게 확률의 총합을 구하죠. 이런 문제는 아닐 거잖아.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찾아봐. 뭐 찾아달래요? 14x 더하기 5에 대한 평균이야 분산이야 표준편차야. 여기 있는 2는 그치 평균 찾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2에 우리는 여기는 14x 더하기 5를 찾는 거고 그럼 얘부터 바꾸는 게 맞겠지. 맞나요? 여기까지 했냐? 그럼 얘 좀 바꿔봅시다. 그럼 얘 바꾸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 바꾸면 어떻게 돼요? 얘 바꾸면 어떻게 돼? 그치 14ex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가 되죠? 그치 플러스 5니까 평균만 찾으면 되는 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 했냐? 그럼 평균 구하는 건 쉬운 게 왜? 평균은 그냥 위아래 다 뭐 한 다음에 평균은 위아래 다 뭐 한 다음에 더하라 그랬어. 위아래 일단 먼저 뭐 하라 그랬어?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그 다음에 더하라고. 그치?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평균은 그래서 여기는 위아래 1과 7분의 3을 곱해서 만들어낸 7분의 3과 2랑 7분의 2를 곱해서 만들어낸 여기는 7분의 4 3과 7분의 1을 곱해서 만들어낸 7분의 3 그 다음에 우리는 5랑 7분의 1을 곱해서 만들어낸 7분의 5 얘네 넷을 더해주는 것이랑 같다. 이렇게 우리가 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다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인 거지 뭐.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봐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봤을 때 그럼 얘네들 더해서 계산을 해봐. 그럼 얘는 현재 7분의 얼마가 될 거야? 그러니까 얘 계산하게 되면 얘가 7분의 얼마가 될 거야? 14가 아니죠? 15죠. 7 더하기 8이니까 7분의 15가 되었고 그거를 저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그게 정답이겠죠 뭐.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14 곱하기 우리는 2x 즉 얘가 현재 7분의 15가 되었고 거기 우리는 더하기 5되니까 여기 30에다 5 더해준 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5. 이렇게 찾아주기만 하면은 됩니다. 간단합니다. 여기까지는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주면은 돼. 어려운 거 아니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긴 크게 어렵지 않았고 다음 대표형 4번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슷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하게 흘러가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대표형 4번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아까 있었던 이 문제와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아까 이 문제는 확률을 줬지. 근데 지금 이 문제는 확률을 준 거야? 확률을 주진 않은 거야? 그럼 확률을 안 줬습니다. 확률 개나 줘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확률 개나 줘버려! 어떻게? 일단 찾으러 가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확률을 일단은 어쩔 수 없습니다. 찾으러는 갑니다. 그래서 확률을 좀 찾으러 가보도록 합시다. 자. 게스트의 확률 좀 찾으러 갈 건데요. 자, 그럼 여기 같이 한번 보세요. 여기 같이 한번 보세요. 여기 같이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확률 좀 찾으러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건 저기는 확률 변수 y 5x-4라고 줬을 때 쟤네들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를 찾아라 라는 게 여기 문제야. 그쵸? 이상 확률 분포 같죠? 왜? 어차피 문제를 읽어보면 빨간 공 3개, 파란 공 1개, 노란 공 2개가 들어가 있는 주머니에서 몇 개의 공을 현재 동시에 꺼낼 거예요? 3개. 그럼 나는 공이 총 몇 개 있었는데 6개 있었는데 그 6개 중에서 몇 개를 꺼내겠다고요? 그치 6개 중에서 3개를 꺼내겠다라는 거야. 그럼 6개 중에서 3개를 꺼낼 때 나오게 되는 그 모의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니까 노란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니까 그럼 노란 공의 개수를 잘 주목을 해봐. 그럼 노란 공이야. 그럼 노란 공의 개수가 얘네가 끊어져 있죠. 개수도 제한돼 있고
그치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노란 공의 개수는 제한되어 있으니까 결국 우리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래서 이상 확률 분포를 이용하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상 확률 분포라는 게 증명이 됐잖아.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만 생각하면 돼. 근데 여긴 표가 없네. 그럼 표가 없으면 표를 만들라고 표를 만들지 말라고요? 만들라고. 그래서 우리는 표를 만들어. 그래서 우린 여기 이렇게 그럼 요렇게 해가지고 그때 나오게 되는 확률까지 해가지고 요렇게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건 하나 바로 뭐냐면요. 노란 공의 개수예요. 그럼 내가 이제 3개를 뽑을 거야. 3개를 뽑는다 치더라도 그럼 노란 공은 몇 개부터 몇 개까지만 현재 뽑을 수 있는 거예요? 0부터 몇 가지만? 2개까지밖에 못 뽑지. 그러니까 노란 공의 개수가 확률 변수 x니까 그럼 여기 있는 확률 변수 x는 0부터 누구밖에 안 된다는 소리가 돼. 0부터 2까지밖에 안 된다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0에서부터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k. 그래서 1 이렇게 찾아주게 되고 그럼 노란 공을 아예 안 뽑았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찾으면 돼요. 그럼 분모는 6개 중에서 3개를 뽑는다 그랬으니까 몇이면? 분모는 몇이면? 6개 중에서 3개 뽑는다니까 63. 분자는요. 노란 공 0개 뽑았죠. 그럼 노란 공 0개 뽑았다는 건 나머지 공이었던 빨강과 파랑을 합친 4개에서 몇 개를 뽑았다는 소리가 되는 거니까 3개. 그러니까 분자는 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는 몇이면? 그치. 여기서 분자가 4C3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확률 변수 1이라는 건 분모는 6개 중에서 3개를 뽑았을 때 분자를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노란 공 하나를 뽑은 거지. 그럼 노란 공을 하나를 뽑았어. 그러면 파란 공과 빨간 공을 합친 4개 중에서도 몇 개는 일단 뽑고 간다는 소리가 돼. 자, 노란 공 하나 뽑았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몇 개 뽑았어요? 그치, 2개를 뽑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2개, 여기서 하나. 이렇게 뽑는 경우로 되는 거지. 왜? 어쨌든 우리는 3개를 뽑긴 뽑아야 돼요.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그래서 얘가 그래서 4C 곱하기 얘가 그래서 2C 1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찾아줄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찾았으니까 그러면 여기 봐봐. 그럼 여기서는 보세요. 그럼 여기 있는 얘가 그래서 63으로 잡았을 때 노란 공 이제부터 몇 개 뽑아야 되냐면 2개 다 뽑아야 되겠지. 그럼 노란 공 2개 뽑았어. 그럼 얘는 끝. 왜? 2C이니까 끝.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네들을 합친 4개 중에서는 몇 개를 뽑아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냐면 그치. 여기 4개 중에서는 하나를 뽑아야 돼. 그래서 우린 여기에 4C1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얘네들 확률 채우면 되는 겁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확률 채우게 되면 앞에 거는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되냐면요. 63은요. 계산하면 얼마냐? 63 계산하면 얼마게? 22에 20.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서 20분의 4. 두 번째 거는 그래서 20분의 6 곱하기 2 하니까 그래서 20분의 12. 세 번째 거는 그래서 또 20분의 얼마가 되냐면 20분의 4가 됩니다.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확률이 나왔다. 그럼 우린 여기에 대해서 그럼 봐봐라.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평균, 즉 우리는 5x-4라고 주어졌을 때 그 평균과 분산,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5x-4로 주어졌을 때 그 분산, 그 다음 표준 편차, 우리는 요렇게 주어진 애들까지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표준 편차까지는 필요 없지. 왜? 표준 편차는 그냥 분산에다 뭐 씌우면 끝. 루트 씌우면 끝.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 씌우면 끝. 그러니까 여기에 분산만 찾으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첫 번째 그럼 평균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균부터 한번 찾아보게 되는데 그러면 평균 그럼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평균은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이 5x-4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그치 5,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분산은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그러니까 분산은 그치 25vx가 되겠죠? 그러니까 평균 분산 찾아가지고 대입하게 되면 정답이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이제 계산하는 거 내가 안 보여줘도 되겠지? 계산하는 거 안 보여줘도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평균 구하면은요 얘네 곱하고 얘네 곱해서 더하면 20분의 20이 돼서 1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돼. 그러니까 5 빼기 4 하게 되면은 그래서 정답은 1 이렇게 되는 거고 분산은 결국 얘네 제곱들의 평균을 먼저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 지금 이제 1을 제곱하면 1이고 2 제곱하면 4니까 얘네 곱해서 결국 20분의 28을 만들어.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0분의 28을 만들어. 즉 다시 하면 여기는 25 곱하기 얘는 그래서 5분의 얼마가 되냐면 7이 돼. 거기서 우리는 평균 1이었으니까 1의 제곱을 빼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얘가 5분의 2가 되니까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5분의 2가 되니까 계산하게 되면은 얘가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얘가 10이 되겠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러면은 표준 편차는 10에다가 루트 씌운 게 정답이니까 정답은 그래서 루트 얼마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루트 얼마가 된다? 그치, 루트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그릴 수 있는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찾았을 때 나오게 되는 관계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혹시 질문 있나요? 그러면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그래도 좀 편안하게 와닿으실 수는 있을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을 건데 다음 페이지, 그래서 우리 17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여기 문제를 배우는 이유는, 이거를 배우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배웁니다. 얘 배우려고 배우는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산 확률 분포의 최고봉은 여기 있는 이항 분포인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 이항 분포는 뭡니까? 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도대체 who are you? 너는 뭐야? 이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너는 누구냐라는 걸 지금 현재 여기서 물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걸 여기서 좀 같이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봐라. 잘 봐라. 잘 봐라. 이항 분포는요, 의외로 쉬워요. 의외로 깜찍합니다. 다만 얘가 어디에서 시작했는지를 좀 보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 수월해집니다. 옛날까지는요. 너네 이거 기억나고 있는지 보세요. 참고로 오늘 이따가 시험 봐야 되는 거야. 이따가 시험 봐야 되는 거야. 너네 이거 기억하고 있는지 보세요. 우리 어떤 독립사건이 있어. 독립사건은 무한번 반복을 해. 계속 똑같은 짓거리를 반복을 해. 그럼 똑같은 짓거리를 반복을 하게 되면 똑같은 짓거리를 계속 반복하는 거야. 이렇게 뭐 주사위를 던지고 주사위를 던지고 주사위를 던지고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런 확률 구하는 과정을 우리는 무슨 시행이라 그래요? 우리 어떤 독립사건을 계속 반복했을 때 그걸 이름 붙였잖아. 무슨 시행이라고? 그걸 독립시행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걔네들은 확률을 좀 구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있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잘 보시게 된다면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나에게 독립시행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어떻게 구했냐면 독립시행의 확률은 그냥 어떤 사건이 피해 확률로 일어난다라고 쳤을 때 그 피해 확률이 R번 나오게 되면 그거에 해당하는 반대만큼은 당연히 총 횟수에서 P가 나온 횟수를 뺀 나머지만큼은 반드시 나온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 있는 얘 확률이 일어나게 되는 그 순서를 결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순서를 결정해주는 걸 이렇게 NCR 이런 식으로 해서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랑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지? 여기까지는요.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거 기억나죠? 어렴풋이 기억 속에서 이렇게 들어오죠? 그쵸? 주은아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렴풋이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지금 이항분포라는 건 바로 뭐냐면 얘네들에 대한 즉 이렇게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만들고 싶은데 얘네들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찾았더니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뭐 하고 싶냐면 그 일정한 규칙을 찾으러 가고 싶은 거예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걔네들을 한 식으로 모아본 거야. 그때 그 모아본 게 바로 누구냐면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이항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시행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표를 만들어서도 표현할 수 있지만 표를 안 만들어서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의 내용이고 그 표를 안 만들어주는 그 수단을 우리는 이항 분포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독립시행에서 시작해서 만들어지는 게 여기 있는 얘 이항 분포라고 하고 그 이항 분포는 보통 여기 있는 B라는 대문자를 가지고 쓰게 됩니다. 뭐 바이너리 뭐 어쩌고 저쩌고인데 기억은 안 나요. 뒤에 있는 그 분포가 영어 단어가 갑자기 기억이 나오진 않아요. 어쨌든 바이너리 어쩌고 저쩌고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때 앞에 거 뒤에 거 오게 되는 친구들이 각각 누구인지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때가 앞에 거 오는 거는 바로 누구냐면 그때 여기 있는 이항 분포에서 이 앞에 거는 반드시 총횟수가 옵니다. 그러니까 얘 여기 반드시 전체 횟수가 앞에 와야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n이 가리키고 있는 거, 즉 여기 있는 얘를 n,
이렇게 잡아주게 되는데 이거는 꼭 반드시 뭐가 와야 되냐면 내가 어떤 확률을 할 때 내가 어떤 직거래를 할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총횟수를 얘기를 하는 게 앞에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자연수겠지 뭐.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전체 횟수를 얘기해 주는 게 항상 여기 앞에 있는 확률, 앞에 있는 숫자 n이에요. 그럼 뒤에 있는 거는 바로 뭐냐면 그때 여기 있는 뒤에 있는 거 얘가 보통 이렇게 p 어떤 확률이 하나 올 거거든요. 그때가 어떤 확률이 하나 올 건데 중요한 건 그 확률은 반드시 뭐냐면 어떤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확률 변수가 있을 거야.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때 그 확률 변수 x가 일어나게 되는 실제 확률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뒤에 숫자에다가 적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거는 바로 뭐가 되냐면 이 확률 변수 x가 있을 건데 그 확률 변수 x가 발생하게 되는 확률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게 되는 확률을 찾아줄 수 있는데 그 확률이 여기 뒤에 옵니다. 라는 것까지만 딱 잡아주시기만 하면은 끝.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항분포는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대로 여기 있는 확률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이 확률로 주어진 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 있는 얘를 찾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다만 문제를 통해서 확률 변수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서 그거에 대한 확률은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바로 얘로 가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EX로 가게 되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이항분포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럼 여기 이항분포를 이렇게 따르고 있을 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거는 그 확률 변수 x가 4일 때를 찾으라는 거야. 그럼 봐봐라. 그럼 확률 변수 x가 4일 때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확률 변수 x는 실제 이 확률 변수 x가 발생하게 되는 확률이 여기는 3분의 1입니까? 아니면 이거의 1에서 뺀 얘의 6건이었던 3분의 2입니까? 이 확률 변수가 일어나게 되는 확률을 찾아야 돼. 그게 3분의 1이야, 3분의 2야? 3분의 2가 아니라 이거라고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오는 게 실제 이 확률 변수 x가 발생하게 되는 확률이에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거야. 즉 다시 한번 뭐냐면 이 3분의 1이 4번 발생했을 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 3분의 1이 4번 발생했을 때의 확률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연결돼요? 여기까지? 연결됐어요? 규현이 여기까지 연결됐어? 연결돼 여기까지? 연결돼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우리 여기 4일대를 찾으라는 건데 4일대라는 건 여기 있는 이 확률이 이 뒤에 있는 이 숫자가 실제 몇 번 일어나는지를 얘기해주는 횟수예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뒤에 것이 연관이 있는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총횟수는 6번인 거죠. 이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총횟수는 6번 중에서 4번 일어난다. 누가? 3분의 1의 확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쓰게 되면 그래서 P, X는 4라고 주어져 있는 건 그래서 나는 총횟수가 6번이니까 그 6번 중에서 4번 일어나야 됩니다. 몇 분의 몇의 확률로 4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 일어나야 되는 확률은 3분의 2입니까? 3분의 1입니까? 그치? 그래서 저기 뒤에 있는 숫자 3분의 1인 거예요. 그럼 3분의 1은 4번 일어났어요. 그럼 남은 거 2번 남았잖아. 그럼 2번은요. 누구에서 발생이 되어야 되냐면 여기는 얘 6건에서 발생이 되어야 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3분의 2라는 6건에서 우리는 2번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거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을 3분의 1을 빼봐. 3분의 얼마 남아요? 그러니까 3분의 얼마 남아요? 3분의 2 남지? 그래서 여기에서 3분의 2가 제곱 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 뭐.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계산하게 되면 얘가 아마 243분의 뭐 나올 거냐면 계산은 해줄게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243분의 아마 얼마 나올 거냐면요. 5 곱하기 4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243분의 2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43분의 20 이게 정답이야.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이거를 결국 왜 하느냐라고 한다면요. 결국 이거를 가지고 뭐 하고 싶은 거냐면 그럼 어쨌든 얘네들도 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도 표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그럼 표에 대한 확률을 구해서 결국 뭐 할 거냐면 얘네들도 이산이니까 우리는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찾을 수 있게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얘네들도 어차피 이산이니까 그래서 나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찾으러 간다라는 게 지금 여기 그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그럼 실제로 봐봐라. 그래서 나는 어차피 얘가 확률 변수 x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평균 찾을 거고 분산 찾을 거고 표준 편차를 찾을 건데 어차피 우리는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뭘 씌우면 끝난다고요?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표준 편차는 그냥 버리라고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분산에다가 루트 씌우면 되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둘을 구하는 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지, 결론적으로.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자, 그러면은 평균과 분산을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라는 것만 잘 보여주면 되는데, 이거 구하는 거 쉬워요. 이거 구하는 거 쉬워요. 왜 그러냐면, 증명은 그냥 표를 이렇게 싹 다 나열해 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평균을 구해보는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하면, 이 평균은 그냥 어떤 게 나오게 되냐면, 얘네 두 숫자 있죠? 곱한 게 평균이에요. 끝. 그래서 평균은 얘네들을 곱하면 됩니다. 끝.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분산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이렇게 둘을 곱한 거에다가 이 6건 있지. 그것까지 같이 곱하면 분산 나와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래서 N, P, 1-P 이렇게 곱하면 되겠습니다. 끝. 이게 다야. 증명해줘? 증명 하나 해줘요? 증명해줘? 잠깐 증명은 귀찮아요. 표 다 일일이 그려가지고 일일이 평균 구해보시면 돼요. 분산은 마찬가지예요. 표 일일이 그려서 분산 구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 진짜 해보면 얘네 둘이 나와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항 분포에서 증명 과정까지는 기억 안 하셔도 되고 결과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평균은 그냥 뭐 하면 되냐면 얘네 두 숫자 있을 건데 곱해. 그게 평균이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분산은 얘네들을 곱한 거에 얘 6건까지 곱해. 그게 분산이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그냥 루트 씌우면 돼.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와닿진 않을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한 번 더 그러면은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이렇게 볼게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어. 응.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우는 게 표준 편차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걸 계산하면 어떤 값이 나올 거잖아. 거기에 루트 씌우는 게 표준 편차겠죠. 뭐.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밑에 있는 EX를 가지고 가볍게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항분포 이거를 따르고 있대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찾으래요. 자, 그럼 평균 찾아봅시다. 평균, 얘네들 서로 뭐 하라고? 360과 2분의 1 그냥 뭐 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얘 360과 2분의 1 곱하면 되겠습니다. 얼마 나와요? 그러니까 360과 2분의 1 곱하면 얼마 나와요? 그치. 180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분산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분산은 얘네들을 곱해서 만들어낸 여기 있는 180에다가 또 누구를 곱해주기만 하면 끝난다고요. 그치. 얘 6건. 그럼 2분의 1을 6건 또 몇 번에 몇이니까?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또 얼마 곱하면 되냐면 2분의 1 곱해. 그럼 이게 분산이잖아. 그럼 분산 얼마야? 중요한 거 얘기하는데 줘라 감히. 그치. 그래서 얘 분산은 90이에요. 자, 그럼 표준 편차를 찾아봅시다. 그럼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그냥 뭐 하면 된다고요? 그치. 그러니까 루트 90이 답이에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루트 90이니까 얘 계산하면 몇 루트 몇이 되겠습니까? 그치. 3루트 10. 이게 답이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이렇게 구하더래. 여기까지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용 5번은 그냥 진짜 인간적으로 이거는 그냥 좀 가볍게 보고 갑시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밑에 있는 문제들은 집에 가서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대표용 5번은 좀 가볍게 보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힘을 많이 쏟을 건 오히려 6번입니다. 6번에 힘을 많이 쏟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5번은 간단하게 보고 갑시다.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쉬워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주사를 맞을 환자가 완치될 확률이 몇 분의 몇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 3분의 1이라고 주어졌을 때 결국 우리는 몇 명에게 주사를 맞출 거예요, 현재. 5명에게 주사를 맞췄을 때 우리는 확률 변수 X를 뭐로 잡았어요? 완치 아니면 완치 안 됨? 완치 아니면 완치 안 됨? 완치. 이게 확률 변수 X입니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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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중요한 거 하고 있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여기는 이항분포 꼴로 나타내줘야 되는데 이 이항분포 꼴로 나타낼 때는 여기 있는 얘 잘 봐. 여기 있는 얘 이항분포는 요렇게 잡아줬을 때 여기 앞에 오는 건 당연히 뭐가 온다 그랬어요 아까? N. 그 N이 뭐냐고? 전체. 그러니까 나는 몇 명에게 주사를 맞췄으니까 5명. 그러니까 전체 횟수는 총 몇 명이 되는 거야? 응, 이게 전체 횟수예요.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 뒤에 있는 확률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왜? 확률은 인간적으로 봅시다. 그럼 확률 변수 X를 따라가줘야 되는 게 맞지. 그럼 확률 변수 X가 발생하게 되는 확률을 쓰라 그랬잖아. 그러면 확률 변수 X는 결국 완치되는 걸 원해? 완치 안 되는 걸 원해? 완치되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완치되는 사람의 확률이 확률 변수 X였던 거야. 그럼 여기에는 그 확률을 쓰면 돼요. 몇 분의 몇의 확률로 완치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기 얘가 3분의 1이야. 됐니? 여기까지는요? 1번 답 끝. 그럼 이거를 가지고 얘 어차피 독립시행이라 그랬지.
그럼 확률 질량 함수를 세우면 독립시행으로 식 세우면 되는 거지. 맞아 틀려요? 맞지? 그러니까 얘 확률 질량 함수 구하게 되면은 이런 거는 써주세요. 물론 안 써도 상관은 없지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확률을 구하게 되면 그럼 나는 총 횟수 몇 번 중에서 5번 중에서 나는 당연히 R명이 완치됐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R명이 완치되었고 그럼 완치될 확률이 각각이 3분의 1이니까 그 3분의 1의 확률로 R번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완치 안 될 확률도 나오긴 한다. 완치 안 될 확률 몇 분의 몇의 확률로 완치가 안 돼요? 3분의 얼마의 확률로 완치가 안 되는데 그치 3분의 2의 확률로 완치가 안 되는데 그럼 3분의 2의 확률로는 몇 빼기 몇만큼만 존재하면 된다? 그치 5 빼기 R만큼 존재한다. 이게 바로 확률 질량 함수겠지 뭐.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오홍 그럼 3번은 바로 나와요. 몇 명 이상의 환자가 결국 완치될 확률을 찾으라는 거니까 4명. 그러니까 우린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잡았을 때 그럼 4명 이상이지? 그럼 나는 몇 명 완치만 찾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X가 몇일 때랑 X가 몇일 때만 찾아주시면 돼요. 그치 4명 완치됐을 때랑 5명 완치됐을 때 이 두 가지만 더해주시면 끝나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4명 이상이잖아. 4명 이상이잖아. 그럼 4명도 완치될 수 있는 거고 5명도 완치돼도 되는 거 아니에요? 초가 아니야. 4명 이상이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거 초딩 5학년 때 배워요. 그러니까 4명일 때의 확률 이거 찾고 5명일 때의 확률 찾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 R 대신에 4 집어넣은 거랑 R 대신에 5 집어넣은 거 찾으면 되겠지 뭐.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주게 되면 그래서 얘는 첫 번째 건 그래서 5C 4A 우리는 3분의 1의 4제곱 주시면 정답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밑에 있는 답처럼 나오게 된다. 그래서 정답은 243분의 얼마가 되냐면 11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정답은 243분의 얘가 243분의 10이고 얘가 243분의 1이에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0 더하기 1에서 11. 아쉽게도 약분이 안 되니까 이게 답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정답은 저게 답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요. 그냥 독립시행이죠. 독립시행을 좀 가볍게 좀 복습을 해보았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정리 다 하시고요. 바로 다 됐으면 6번 넘어갈게요. 바로 6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바로 6번을 가게 된다면은요. 6번 문제는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중요한 친구들이고 지금 수능의 단골 주제죠. 잘 나옵니다. 이항 정리 아니면 이항 분포야. 작년 이항 정리가 나왔어. 올해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항 분포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더 쉽잖아. 야, 2점짜리로 나오는데요. 2점짜리에서 그냥 뭐 물어보냐면 평균 찾아봐 이런 거예요. 평균 개꿀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분산 찾아봐 개꿀 그냥 하면 돼요. 우리 외웠던 공식 가지고 그냥 적용해서 풀면 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가 그렇게 뭐 쪼이지 마. 왜 그렇게 쪼는 거야? 쪼이지 마. 안 어려워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전혀 안 어려워요. 전혀 안 어려우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쪼이지 마 제발. 쪼이지 마. 그냥 봐. 딱 보고 끝내.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빠르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첫 번째 케이스 여기서부터 우리가 쭉 들어가 봅니다. 자 여기서부터 쭉 들어가 볼게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평균을 줬네요. 평균 줘놓고 갑자기 누구 찾으라고 하고 있는 중이니 1번에서 누구 찾으라고 하고 있는 중이니 평균 줘놓고 뭐 찾으래요? 분산 찾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럼 그대로 그럼 분산 구하려면 어쨌든 우리는 여기 이항분포에서 분산 구하는 공식을 아는데 그러면 그거를 찾으려면 어쨌든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P를 찾는 게 나의 목표가 돼야 되겠지. 그쵸? 그럼 P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뭘 쓸 수밖에 없냐면 나한테 그나마 주어져 있는 숫자가 하나 더 있잖아. 뭐 줬어요? 4라는 평균을 줬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평균 찾긴 찾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평균을 이용해서 구해봅시다. 그럼 평균은 얘네들 서로 뭐 하면 끝? 곱하면 끝? 그러니까 16P죠. 그럼 16P가 지금 이제 얼마가 되었냐면 4가 됐지. 그럼 P 찾아봐. 확률. 몇 분의 몇이야? 그러니까 확률은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확률이 현재 4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분산 찾을 건데 그럼 분산은 여기 총횟수 16에다가 그때의 확률 4분의 1과 그 다음에 이게 6건까지 같이 곱해주는 게 정답이죠. 그럼 6건 곱하기 몇 분의 몇 가지 해주면 되니까 4분의 3까지 하면 되니까 얘네 계산하면 1번 답 나옵니다. 1번 정답 그래서 얼마가 돼요? 계산하게 되면? 정답은 3이에요. 그래서 1번 답은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확률을 먼저 찾고 그 확률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분산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총횟수가 빈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쫄지 마세요. 그냥 뭐 하면 돼? 주어진 정보 가지고 일단은 먼저 다 채우고 가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1번 답은 이게 답이고. 그럼 2번에 봐봐라. 이 제곱의 평균을 찾으라 그랬는데 너네가 그러면은 두려워요. 왜? 저거를 구해본 적은 없거든요. 이 항문법에서. 하지만 우리는 이거 익숙은 해요. 모구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이냐? 이거 모구하는 과정에서는 물어봤어요. 평균? 이거 쓰는 거 있잖아.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셋 중에서 못 찾을 때 이거를 가지고 찾아요. 분산을 찾을 때 이거 가지고 찾지. 이거 분산은 일반적으로 이산이 아니라 연속이도 똑같이 정의가 돼 있는 거야. 옛날까지는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정리가 돼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오케이. 포커스는 오히려 얘 분산 가지고 찾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왜? 이산 확률 분포니까 어차피 이항 분포는 이산 확률 분포니까 분산은 이 공식을 그대로 따르게 돼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냥 이것이 확률 분포표로 안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구하는 공식이 있었을 뿐인 거예요. 특별한 케이스에 의해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산은 다 이렇게 찾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주게 되면은 오히려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3이고 평균이 4니까 16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얘 뭐니까 x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게 되면 답 나오게 됩니다. 넘어가면 되겠네. 그래서 x 얼마예요? 이걸 쓱 넘어가면 되겠네. 그래서 x 나오는데 x 그래서 얼마가 되냐? 3 더하기 16 하시면 얼마예요? 자, 3 더하기 16을 하면 얼마야? 19 아니야? 19? 그래서 정답은 19. 즉, 얘 제곱 평균은 19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배운 거를 가지고 써먹는 거야. 어렵진 않아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배운 거 가지고 써먹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밑에 6-1번부터 쭉 풀어봅니다. 참고로 6-11번까지 있으니까 천천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드릴게요. 알겠죠? 6-1번부터 풀어봅니다. 시작. 6-1번부터 풀어보세요.
어때? 그 좀 괜찮죠? 뭘 안 괜찮아? 그냥 공식 빨리 외우시고요. 빨리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뒤에 기출문제들 보면은요. 6-2번처럼 막 그렇게 더럽게 나오진 않아요. 실제 수능 기출들 보면 대놓고 B 줘놓고 거기서 평균 분산 찾으세요. 이런 얘기밖에 없을 거예요. 거의 다. 그러니까 아마 밑에 있는 문제들 다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대표형 7번입니다. 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얘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잘 봐라. 잘 봐라. 잘 봐라. 여기도. 자, 니들이 방금 엥 했던 거에 대한 그 횟수를 보겠습니다. 그거를 지금부터 실제로 그러면은 이렇게 확률 분포에 대한 이항 분포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확률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흰 공 6개와 검은 공 몇 개가 들어가 있는 주머니에서 3개가 들어가 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나는 공 몇 개를 꺼내서 한 개를 꺼내서 색을 확인한 후에 주머니에 다시 넣는 시행을 몇 번 반복합니까? 어휴, 봐봐. 내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거를 180번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게 없나 봐요. 할 짓이 없나 봐요. 180번을 반복하겠답니다. 그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확률 변수 x는 무슨 공이 나와야 돼요? 흰 공, 검은 공 둘 중에 뭐가 나와야 돼요? 흰 공이 나오게 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여기서 끊어봅니다. 그럼 흰 공이 나오게 되는 횟수를 우리는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일단은 우리는 이항 분포를 만들 수 있지. 왜? 얘 공을 하나 꺼내서 확인하고 넣는 시행은 독립사건입니까? 종속사건입니까? 독립인데 그 독립을 나는 총 몇 번 반복했다고 하니까 180번 썼다고 하니까 얘는 이미 독립 시행인 거지. 그러면 얘네들은 이항 분포로 써도 상관없지. 그럼 이항 분포로 썼을 때 그럼 총 횟수를 먼저 찾아본다면 그럼 총 횟수는 몇 번에 얼마예요? 몇 번 했어요? 180번 했으니까 앞에 거는 180이 되고 그러면은 그때 뒤에 오게 되는 확률은 무슨 공이 나오게 되는 확률을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 돼요. 무슨 공이 나오게 되는 확률을 찾아야 돼? 흰 공이 나오게 되는 확률을 찾아야 돼. 그럼 흰 공은 몇 분의 몇의 확률로 나오기 때문에 저러면 틀리는 거죠. 왜? 흰 공은 총 몇 개 있냐면 공이 9개밖에 없는데 그 9개 중에서 흰 공 6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돼. 즉 몇 분의 몇의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확률로만 따지면 9분의 6. 즉 다시 한번 약분하면 몇 분의 몇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x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친구가 확률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좀 찾아주면 돼. x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잖아. 여기 있는 이제 3분의 2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왜? 3분의 2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x제곱 할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되는 애들이 다 우리가 찾고자 했던 확률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이항 분포 이렇게 만들어졌지. 이렇게 쓰고 가. 그러면 안 헷갈리잖아.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찾는 거.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평균과 분산만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평균 찾아보시면 돼요. 참고로 밑에는 표준 편차라고 돼 있을 건데 분산이다잉. 알겠니? 숫자는 맞아요. 분산으로만 바꾸시면 돼요. 자, 그럼 평균 찾아봅시다. 그럼 평균은 얘네들 서로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곱하라고. 그러니까 180과 3분의 2를 곱해봐. 그럼 얘 얼마 나와요? 120 나오지. 그래서 평균은 120이 되고 분산은 그러면 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80에다가 3분의 2 곱하고 여기 하나 또 곱하지. 몇 분의 몇을? 3분의 1을 또 곱하니까 결국 우리는 120에다가 3분의 1을 또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120 곱하기 3분의 1 하십시오. 정답 얼마 나오게 돼요? 40 나오지. 그래서 여기 있는 분산은 41. 이렇게 두 개 나오게 됩니다. 끝. 여기까지가 이산 확률 분포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산은 여기까지 잡아주면 되고 7-6번이 숨어있는 키워드 문제인데 그거 관련된 문제는 이따가 한번 해드릴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좀 쉬운 버전으로 하나 보여드리고 7-6번은 모르겠으면 일단 냅둬놔. 어차피 리뷰 코스 할 때 해야 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복습할 때 그 문제 위주로 좀 다룰 겁니다. 내가 많이 아껴두고 있는 문제예요. 그때 하려고.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7-6번은 모르겠으면 건너뛰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7-6번은 되게 어려웠던 기출문제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거 모르겠으면 그냥 건너뛰어도 돼요. 지금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알겠지? 알겠죠? 모르겠으면 그냥 건너뛰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이산 확률 분포를 마무리 짓고 드디어 우리는 연속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분포 그리고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친구로 오게 됩니다. 쉬워요. 내용은 되게 쉬워요. 다만 이산 확률 분포랑 연속 확률 분포를 구분만 하세요. 제발.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조금 이렇게 구별만 해서 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 내용들은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고요. 오히려 요즘은 정규 분포도 잘 나오지만 정규 분포는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무조건 한 문제 나와. 정규 분포는 100%한 문제 나오는데 정규 분포도 중요는 한데 얘도 의외로 요즘 좀 강조가 되고 있는 트렌드가 좀 있어요.
조금 강조는 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강조하고 있어.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너네 문과야 이과야. 물론 이과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다는 건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적분 혐오하고 미분 혐오하기 때문에 이런 걸 선택했다라는 걸 출제위원들이 잘 압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에서의 주된 키워드는 미분과 적분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들은 다 최대한 배제하라. 이게 현재 수능 트렌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시험 문제는 무조건 넓이를 구해도 간단한 1차 함수 형태로만 주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도형이 진짜 삼각형, 사각형 대놓고 그려지는 거 있지. 딱 그거 주어졌을 때 걔 넓이 구하라는 거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개꿀딱인 문제야. 틀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조금 4점짜리 나오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원래 하나 있었거든요. 일부러 빼놨습니다. 일부러 빼놨어요. 지금 이 시기에서 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그건 일부러 뺐습니다. 문제 조정 좀 했어요. 작년 교재는 있었어요. 작년 교재에는 그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 교재에서는 그 문제를 빼버렸습니다. 근데 빼버려도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리뷰 코스에서 다룰 거예요. 수능 완성에서도 다룰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문제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개념을 좀 가볍게 설명을 좀 해줄 테니까 그 개념을 먼저 좀 잡고 넘어가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먼저 좀 잡을 거고요. 그 개념은 바로 뭐냐면 방금 얘기했다시피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연속 확률 변수에 주목을 하시는데 우리는 연속 확률 변수, 즉 다시 한번 연속 확률 분포를 좀 얘기를 하기 위해선 결국은 뭐를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상 확률 분포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상 확률 분포는요. 어떤 친구들이라 그랬냐면 우리 기억해야 돼. 이상 확률 분포는 끊어져 있는 애예요? 끊어져 있지 않은 애예요? 확률 변수 x가 끊어졌어요? 끊어지지 않았어요? 이상 확률 분포는? 그치? 컷! 끊어져 있는 거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상 확률 분포는 끊어져 있는 애들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게 우린 이상 확률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확률 분포는 현재 끊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감을 잡으세요. 끊어져 있습니다. 개수가 제한되어 있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의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개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고 먼저 여기까지 일단 체크를 하시면 돼. 연속 확률은요. 그거의 반대말입니다. 다시 한번 개수가 제한이 있는 거야? 개수 제한이 없는 거야? 라고 한다면 연속은 개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률 변수를 얘기할 때 얘네들이 어떤 일정 특정 범위에서부터 범위까지 어떤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들어가 있는 거. 거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 된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요 확률 변수 x에 대한 결국 뭐가 없는 거냐면은요. 개수 제한은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률 변수 x에 대한 개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냐면 얘네들은 다 연속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의 기본적인 트렌드는 다 얘네들이 범위예요. 어떤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실수 전체들을 얘기하는 것이 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이렇게만 우리가 주어져 있는 상태라고만 떠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생각을 해봐라.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가 있겠니 없겠니? 그러다 보니까 못 구해요. 확률이 너무 다양각색으로 나오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어디에만 좀 초점을 맞추면 되냐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그래서 얘네들 연속 확률 변수는 그래서 얘네들은 오히려 확률 맞추는 거 하나에만 우리가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확률을 나타내주는 게 확률 밀도 함수예요. 그러니까 얘는요. 함수가 오히려 되게 많이 중요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함수가 일단은 겁나 많이 중요해요. 함수 체크 잘 하셔야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그래서 일단은 확률을 찾는 것이 목표가 되는데 그 확률은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고 보는 거고 그럼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고 확률을 그럼 어떻게 찾을 거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 확률은 확률 밀도 함수 가지고 찾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확률은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고 찾는데 그럼 여기 잘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럼 이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고 찾는 거야. 그럼 얘네들 어떻게 찾을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렇게 주어져 있는 곡선이 있다라고 칩시다. 어떤 확률 밀도 함수를 구했더니 이렇게 곡선이 나왔다라고 치면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어떤 일정한 범위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A에서부터 B까지 주어져 있는 이 확률을 찾으라고 할 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확률을 찾으라고 할 때는 항상 기억하세요. 누구만 찾아주면 되냐면 여기에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이 부분의 넓이 있죠. 어떤 도형의 넓이 있지. 어떤 도형 하나 만들어지지. 그 도형의 넓이가 결론적으로 확률이 됩니다. 라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는 확률의 범위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그냥 함수일 뿐이지 이 확률 밀도 함수가 확률이 되지는 않습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확률 밀도 함수는 그냥 진짜 확률의 크기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인 거야. 그럼 실제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때 실제 만들어지게 되는 범위를 찾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넓이를 구해줍니다. 즉 얘네들의 넓이를 구해준 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확률. 그래서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의 확률이 넓이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 같은 경우는 적분을 이용해서 원래 넓이를 구하는 것들도 많이 나와요. 근데 너 적분 안 배웠잖아. 그치? 넌 적분 안 배웠고 너네는 다항함수 적분은 밖에 안 배웠죠. 그러니까 함수가 그럼 굉장히 제한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싸리 그냥 어떻게 하자? 그냥 1차 함수만 얘기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함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상수함수나.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여기 밑에 두 개만 빠르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지? 됐지?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지.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졌으면 얘네들을 가지고 확률을 찾는 건 어렵지 않다라는 거야. 다만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뭐 해주는 게 좋냐면요. 그림을 그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봅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얘는 현재 상수함수입니다. 지금 현재 다 몇 분의 몇으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함수값은요. 함수값 몇 분의 몇으로 다 고정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함수값 몇 분의 몇으로 고정? 그치, 5분의 1로 고정되어 있지.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이렇게 쭉, 그래서 y는 5분의 1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5분의 1로 주어져 있을 때, 그럼 여기서 첫 번째는요. 우리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만 딱 잘라서 보라 그랬어요. 지금 현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라서 보는 게 1번이야? 그치, 여기 1에서부터, 우리는 여기 1에서부터 3까지. 여기까지 딱 잘라서 보아서 보는 거.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1번이에요. 괜찮나요? 그럼 확률은 여기 만들어지게 된 이 직사각형이 있을 건데 이 직사각형이 뭘 구해주는 게 정답이라고요? 넓이 구하라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가로의 길이가 얼마야? 현재 가로의 길이가 얼마야? 3 빼기 1 하면 2죠. 가로는 2고 세로의 길이가 현재 몇 분의 몇이었어요? 그치, 5분의 1이지. 그럼 얘네들을 곱한 게 정답이겠지 뭐. 그래서 1번 답은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 확률 구하게 되면 실제 넓이 찾는 거니까 5분의 2가 정답이 됩니다. 그러면 2번은 결국은 누구 이상만 보라 그랬냐면 2 이상만 보라 그랬죠. 그럼 2 이상이니까 여기 2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끝까지 쭉 가세요 라고 하면은 틀리는 거야.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있는 얘 범위를 제한을 했습니다.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2 이상이라고 돼 있지만 여기에는 숨어있는 속뜻이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2 이상이라고 했지만 얘는 x의 범위는 5 이하로까지만 제한을 했죠. 그러니까 얘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얘는 2보다는 크거나 같지만 누구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걸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돼. 5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5가 여기 마지막 끝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5보다 넘어가는 거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했을 때 또 직사각형 하나 만들어지네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 구해주는 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확률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넓이를 찾아봐라. 그럼 얘 넓이는 또 몇 분의 몇이 된다. 그러니까 또 그치. 얘가 현재 가로의 길이가 3으로 바뀌었을 뿐이니까 그래서 여기 넓이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넓이 그래서 5분의 3이 되었습니다. 끝.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잠깐 쉬었다 가죠. 네, 잠깐 쉬었다가 여기 2교시 때 여기 대표형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겠습니다.